저는 이연심이라고 합니다. 올해 71살이 됐어요. 남편과는 3년 전에 사별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엉금엉금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둘이 함께 아침 운동을 다녔는데 이제는 혼자 가니까 쓸쓸하더라고요. 그래도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동네 공원으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혼자 걷는 게 외로웠는데 이제는 공원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이연심 씨.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으면 그래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날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오랜만에 김금자 씨를 만났어요. 예전에 같은 아파트에 살던 친구인데 아들네 집으로 이사를 가서 못 봤거든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김금자 씨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연심 씨, 우리 손주 돌잔치 사진 좀 봐요. 사진을 보니 정말 귀여운 아기가 케이크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이고, 복도 많지. 손주가 벌써 돌이야? 하고 축하해 드렸죠. 근데 그 순간 가슴이 찌릿하더라고요. 우리 동철이도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아직 손주 소식이 없어서요. 김금자 씨는 신이 나서 손주 자랑을 계속했어요. 그래, 우리 손주가 똑똑해서 말도 일찍 하고 걸음마도 빨리 시작했다니까.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속으로 나는 언제쯤 손주 자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금자 씨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동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통 연락이 없어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집에 와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동철아?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 있겠니? 그냥 보고 싶어서. 아, 네. 근데 어머니, 지금 좀 바빠서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주말에 시간 되면 한번 보자. 네, 그때 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쓸쓸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찾아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요즘은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날 저녁 혼자 동네 식당에 가서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밥상을 받으며 문득 동철이랑 같이 밥 먹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동철이가 어렸을 때는 된장찌개만 봐도 엄마, 맛있겠다. 하면서 좋아했는데 말이에요. 식당 주인 할머니가 제 표정을 보더니 아이고, 할머니 오늘 혼자 오셨네요. 네, 그러게요. 늘 혼자예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치를 더 담아주셨어요. 할머니, 많이 드세요. 반찬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동철이는 왜 이렇게 멀어진 걸까? 옛날에는 주말마다 찾아와서 엄마, 뭐 해드릴 거 없어요? 하고 물어보던 아들인데 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잠깐 쉬어가려는데 옆 벤치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주로 보이는 아이와 놀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가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부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손주와 함께 이 공원을 산책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TV를 켰는데 우연히 가족 드라마가 하고 있더라고요. 드라마 속 할머니는 자식들, 손주들이랑 둘러앉아 행복하게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서러워져서 TV를 껐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항상 남편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요. 여보, 나 오늘도 잘 지냈어요. 동철이는 여전히 바쁘대요.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겠죠? 남편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은 위로가 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니 오늘따라 상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침 산책을 다녀와서 집에 돌아오니 문득 동철이 생각이 났어요. 어제 통화할 때 바쁘다고 해서 오늘은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다 싶었죠.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동철아?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별일은 아니고 주말에 시간 되니?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는 좀 바빠서요. 그래, 많이 바쁘구나. 다음에 시간 될 때 오렴. 네. 그럴게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동철이가 이렇게 바쁜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찾아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같이 식사도 했는데 말이에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동철이가 좋아하는 갈비가 있더라고요. 혼자 먹기는 아깝고 누구 줄 사람도 없고. 결국 혼자 점심을 해결하기로 했어요. 동네 식당에 가서 된장찌개를 시켰죠. 할머니 오늘도 혼자세요? 주인 할머니가 물으시더라고요. 네, 뭐 같이 올 사람이 있나요? 식사를 하면서 옆 테이블의 가족을 보게 됐어요.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손주들이 제잘제잘 떠드는 소리를 들으니 부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보다 보니 며느리 미경이가 생각나더라고요. 미경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얼굴 본 지도 한참 됐네. 그때 우연히 미경이를 마주쳤어요. 어머, 어머니. 하고 미경이가 놀란 듯이 말했어요. 미경아,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미경이의 표정이 어색해 보였어요. 동철이랑 잘 지내니? 요즘 바빠서 통 얼굴을 못 봤네. 네, 다들 바빠서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그래, 너희도 건강해야 해. 다음에 시간 되면 집에 한번 와. 네, 그럴게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미경이가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장을 볼 때마다 어머니, 이거 맛있대요. 한번 드셔보세요. 하며 이것저것 골라주곤 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오후 문득 동철이가 생각이 났어요.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말았어요. 아니야, 깜짝 방문하는 게 좋겠어. 냉장고에 있던 과일을 챙겨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죠.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동철이가 얼마나 놀라고 좋아할까 하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동철아, 엄마 왔다. 하고 외치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죠.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하는 소리와 함께 기다렸죠.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에서 TV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동철아, 미경아, 엄마 왔다.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안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죠. 동철아, 문 좀 열어줘. 엄마야. 하고 다시 한번 외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에서 소리가 뚝 끊기더라고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 집에 있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는 걸까? 불안한 마음에 계속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동철아, 괜찮니? 왜 대답을 안 하니? 걱정되는 마음에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였어요. 안에서 동철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지금은 좀 곤란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내 동철이가 이럴 수가 있나. 동철아, 왜 그러니? 엄마가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무슨 일 있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만 들렸죠. 아마도 동철이와 미경이가 뭔가 의논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문이 열리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동철아, 엄마 갈게. 다음에 올게. 눈물을 삼키며 그렇게 말했어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 짧은 거리가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던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내 아들이 이럴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져갔던 과일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버스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행히 늦은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문득 동철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을 하니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들어갔어요.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라서 집중할 수가 없었죠.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을 먹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식욕이 없었어요.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달래보려 했죠.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동철이가 엄마를 외면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동철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어머니, 지금은 좀 곤란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동철이를 찾아다녔죠. 하지만 꿈속의 동철이도 저를 피해 달아나기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늙어버렸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침 산책을 나가려다 그만두었어요. 혹시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어제 있었던 일을 물어볼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기로 했어요. 창밖을 보니 날씨는 참 좋더라고요. 동철이랑 같이 산책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날들이 다시 올까 싶어 마음이 아팠어요. 전화기를 들어 동철이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앞섰거든요. 결국 전화는 걸지 않았어요. 대신 옛날 앨범을 꺼내 동철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았죠. 해맑게 웃고 있는 동철이를 보니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그렇게 하루를 보냈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음을 추스르고 나니 집에만 있는 것도 답답해서 노인정에 나가봤어요. 평소에는 잘 가지 않았는데 이번엔 왠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더라고요.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러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머, 이현심 씨 오랜만이네. 박순자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네, 오랜만에 왔어요. 다들 잘 지내셨죠?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김영호 할아버지가 이연심 씨, 왜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나?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 그게 며칠 전에 동철이 집에 갔다 왔는데 하고 말을 꺼내려는데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박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동철이 집에 갔는데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TV 소리도 들리고 움직이는 소리도 들렸는데 결국 지금은 곤란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주변 어르신들이 저를 둘러싸고 위로해 주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어.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 우리 자식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 그때 김영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연심 씨,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김영호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딸이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지더라고. 처음엔 이해했지. 새 살림 구리느라 바쁘겠지 싶어서. 근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딸 집에 불쑥 찾아갔어. 근데 이연심 씨처럼 나도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데도 말이야.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딸 집 앞에서 기다렸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딸이 나오면 만나고 안 나오면 그냥 돌아오고 그렇게 한 달을 했나. 어느 날 딸이 울면서 나왔어. 아버지, 죄송해요 하면서. 알고 보니 우울증이 심해서 아무도 만나기 싫었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고. 김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아,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아들이 이사 갈 때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제 마음도 조금씩 열렸어요. 그동안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박순자 씨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이연심 씨,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온 거야.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다가 늙어서 외로워지는 게 부모 팔자인가 봐.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해. 그래요. 이연심 씨, 시간이 지나면 아들도 변할 거예요. 우리 딸도 그랬잖아요. 김영호 할아버지도 거들어 주셨어요. 그 말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이런 경험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주었죠.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나아지네요. 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날 이후로 노인정에 자주 나가게 되었어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도 빨리 가고 외로움도 덜하더라고요. 가끔은 동철이 생각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노인정 친구들의 말이 떠올랐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희망을 잃지 마.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나갔어요. 아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제 삶에 더 충실하려고 했죠. 노인정에서 새로운 취미도 배웠어요. 김영호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태극권을 매일 아침 연습했고 박순자 씨와 함께 시 쓰기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동철이를 기다리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그 기다림이 예전처럼 고통스럽지만은 않았죠. 언젠가는 동철이도 마음을 열고 다시 찾아올 거야. 그때까지 나는 건강하게 잘 지내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달력을 넘기다 문득 동철이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매년 챙겼던 아들의 생일을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그래도 엄마인데 생일을 그냥 넘길 순 없지. 며칠 전부터 정성껏 준비를 시작했어요. 동철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이고 좋아하는 반찬들도 만들었죠. 케이크도 직접 만들었어요. 생일 당일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죠. 이번엔 문 열어주면 좋겠다. 아니, 열어주지 않더라도 괜찮아. 그래도 엄마 마음은 전해질 거야.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잠시 망설였어요. 지난번 방문 때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동철아, 엄마야. 생일 축하하러 왔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죠. 동철아, 미경아, 문 좀 열어줘. 엄마가 미역국 끓여왔어. 그때였어요.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 같았죠. 동철아, 들리지? 엄마 왔다고.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문이 열리기를 바라면서요. 결국 포기하고 음식을 문 앞에 두기로 했어요. 동철아, 엄마는 간다. 미역국이랑 케이크는 문 앞에 둘게. 맛있게 먹어.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정리하고 편지도 함께 놓았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죠. 우리 아들 동철아, 생일 축하해. 엄마가 정성껏 미역국 끓여왔어. 너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맛 그대로야. 케이크도 엄마가 직접 만들었어. 많이 서툴러서 모양은 예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엄마의 사랑이 가득 담겼다고 생각하고 먹어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편지를 놓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울음을 참느라 힘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그리 멀게 느껴지던지. 버스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텅 빈 집 안을 보니 더욱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오늘 동철이 생일이에요. 미역국도 끓이고 케이크도 만들어 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왜 이럴까요?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아들의 생일날 아들 얼굴 한 번 못 보고 돌아온 서글픈 하루였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동철이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하는 마음에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동철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어보았죠. 어머니, 음식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단 한 줄의 짧은 문자였지만 그 말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도 음식은 먹었구나. 내 마음이 조금은 전해졌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가 되었어요.
답장을 보내고 싶었지만 아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 참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그래, 우리 아들. 맛있게 먹었다니 다행이다 하고 중얼거렸죠. 그날 이후로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비록 짧은 문자 한 통이었지만 오랜만에 아들과 소통했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다들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봐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김영호 할아버지가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요, 이연심 씨. 희망을 잃지 말아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문도 안 열어주더니 이제는 짧게나마 연락을 해오는 걸 보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기도를 했어요. 우리 동철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엄마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비록 지금은 멀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 희망이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도 가끔 허리가 아팠지만 이날은 유독 심했어요. 아침 산책도 못 갈 정도로 아파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러다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혼자 병원에 가려니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아프다고 하면 동철이가 얼른 와서 병원에 데려가곤 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동철이한테 알려야 하나?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차례를 기다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와 함께 와 있더라고요. 저 혼자 앉아 있으니 더 외롭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설명하고 검사를 받았죠. 이연심 씨,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세요. 다만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 경직이 심해 보이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가족 문제라든지. 의사 선생님의 물음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네, 조금 그렇네요. 간단히 대답하고 말았어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산책이나 수영 같은 거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약국에 들러 처방받은 약을 타고 병원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동철이와 미경이가 서 있었어요. 어머, 동철아. 미경아. 너무 놀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동철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왜 병원에 오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그리고 걱정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아니, 그냥 허리가 좀 아파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동철이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죄책감, 걱정, 당혹감이 뒤섞인 것 같았죠.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제가 모시고 올 수 있었는데. 동철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연락해도 받지도 않더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냥 검진 받으러 온 거야. 하고 웃으며 말했죠.
미경이도 어색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많이 아프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검사도 했는데 큰 문제 없대. 안심시키려고 애썼어요. 어머니,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집에 가시는 거죠? 순간 망설여졌어요. 정말 나를 데려다 주려는 걸까? 아니면 의무감에 그러는 걸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고마워. 근데 너희 병원엔 왜 왔니? 동철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냥 미경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와 동철이의 차에 탔어요. 차 안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동철이는 운전에 집중하는 척했고 미경이는 창밖만 바라봤죠. 집 앞에 도착해서 내리려는데 동철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연락도 잘 안 드리고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 동철아. 너희도 바쁘고 힘들겠지. 엄마는 이해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동철이와 미경이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미경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에 저희가 찾아뵐게요. 꼭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기다릴게. 언제든 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으로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쁨과 서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오늘 동철이를 만났어요. 아직 우리 아들 마음에 엄마가 있더라고요. 비록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느낀 아들의 마음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이 생겼답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후 동철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는 게 어색해 보였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처음엔 짧게 통화하다가 점점 이야기 시간이 길어졌어요. 동철이의 회사 이야기도 듣고 미경이의 근황도 들을 수 있었죠. 비록 얼굴을 보진 못해도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 행복했어요. 어느 날은 동철이가 어릴 적 이야기를 하다가 웃음이 터지기도 했어요.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유치원 때 개구리를 잡아와서 어머니를 놀라게 했던 거? 그 추억을 이야기하며 함께 웃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점점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아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이제 곧 만날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철이에게 물었어요. 동철아, 이번 주말에 엄마가 집에 한번 가볼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동철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지금은 좀 곤란해요. 다음에 제가 찾아뵐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나를 만나기 싫은 건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도 전화는 하잖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조급해하지 말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알겠다. 너희가 편할 때 오렴.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컸죠.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연락은 하는데 아직 만나주진 않네요. 김영호 할아버지가 위로해 주셨어요. 이연심 씨,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박순자 씨도 거들었어요. 그래요. 연락이라도 하는 게 어디예요? 우리 애들은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어요. 친구들의 말에 위안을 얻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동철이가 아직 엄마를 만나기 싫어하나 봐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동철이의 어릴 적 모습, 결혼식 날의 모습, 그리고 최근의 냉담한 태도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다 동철이가 볼까봐 더 만나주기 싫어하면 어쩌지.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 그날부터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건강 관리를 했어요. 언젠가 동철이를 만날 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동철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여전히 어색한 목소리였지만 그래도 반가웠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동철아, 너희가 편할 때 오렴. 엄마는 언제든 기다리고 있을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동철이가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곧 시간 내서 갈게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비록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아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며 그동안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로 했죠. 노인정에서 새로운 취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꽃꽂이도 하고 서예도 배웠죠. 바쁘게 지내다 보니 시간도 빨리 가고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가끔은 동철이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어요. 저 때는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기다렸어요. 언젠가 동철이가 먼저 찾아와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고 말해줄 날을 기다리며 말이에요. 비록 지금은 거절당했지만 그 거절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죠. 며칠이 지나고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계속 기다리기만 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기를 내어 동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철아, 오늘 엄마가 집에 좀 갈게. 동철이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들렸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다음에 제가 찾아뵐게요.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 엄마가 꼭 가봐야겠어. 금방 갈 테니 기다려. 전화를 끊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 집 앞에 도착해서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이제 만나야 할 때야. 스스로를 다독였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동철아, 엄마 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에서 허둥지둥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죠. 동철아, 미경아, 문 좀 열어줘.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집에 있으면서 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쉬지 않고 눌렀어요. 안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죠. 점점 더 화가 났어요. 동철아, 문 열어! 엄마가 왔다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어요. 이웃집 문이 열리고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어머, 연심 씨, 무슨 일이에요? 민망했지만 꾹 참고 대답했어요. 아, 우리 아들이 좀 늦는 것 같아서요. 옆집 아주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아까 부부가 들어가는 거 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집에 있으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였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동철아, 엄마인 줄 알잖아. 왜 문을 안 열어? 하지만 여전히 침묵뿐이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문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리다 지쳐갈 무렵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미경이가 나왔는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왜 이러세요? 미경이의 목소리에 어색함이 묻어났어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해버렸어요. 너희들 왜 이러는 거니? 내가 그렇게 싫으냐?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매번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사정? 무슨 사정? 난 그저 내 아들, 며느리 얼굴 보고 싶어 온 것뿐인데. 어머니, 저희 생활도 있고 프라이버시도 있잖아요. 프라이버시? 난 그저 가끔 보러 오겠다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니? 어머니, 저희도 어른이에요. 저희 삶을 존중해 주세요. 존중? 내가 언제 너희 삶을 존중 안 했니? 난 그저 내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해봐. 어머니, 저희를 너무 자주 찾아오시잖아요. 저희도 시간이 필요해요. 자주? 내가 언제 자주 왔다고 그러니? 어쩌다 한 번 온 건데. 그리고 내가 왔을 때 문 열어준 적 있니? 그래도 어머니, 미리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연락? 연락했잖아. 오늘 오겠다고 동철이한테 전화했어. 그래도 저희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오셨잖아요. 그래 왔다. 내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어머니, 저희도 삶이 있어요. 매번 어머니 편의에 맞출 순 없잖아요. 편해? 난 그저 가족으로 지내고 싶은 것뿐인데 그게 편의를 봐달라는 거니?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할 말이 없죠. 그래. 너희가 할 말이 뭐가 있겠니? 이렇게 문전박대하면서. 어머니, 저희가 언제 문전박대를 했다고 그러세요? 지금 들어오시라고 문 열어드렸잖아요. 방금 전까지 문도 안 열어주더니 그게 문전박대가 아니면 뭐니? 저희가 준비가 안 됐었어요. 갑자기 오셔서. 준비? 엄마 오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니? 어머니, 저희 집이에요. 저희도 프라이버시가 있다고요. 또 프라이버시 같은 소리 안 해? 내가 너희 방에 들어가자고 했니? 그저 거실에서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하자는 건데. 어머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의 생활 리듬을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생활 리듬? 도대체 어떤 생활 리듬인데? 어머니, 저희도 스트레스 받아요. 매번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신경 쓰이고. 신경 쓰여? 문이나 열어줘 봤냐고. 어머니, 저희도 가족이에요. 저와 동철이 우리 둘만의 가족이라고요. 그래? 난 가족이 아니란 거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니? 방금 너희 둘만의 가족이라며? 어머니, 말씀을 곡해 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뭐? 말해봐. 미경아. 하지만 어머니, 저희에게도 시간이 필요해요. 저희만의 시간이. 시간? 내가 너희 시간을 다 빼앗아 가기라도 한다는 거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저희도 둘만의 생활이 있어요.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이해? 내가 뭘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니? 난 그저 어쩌다 한 번씩 찾아왔을 뿐이야. 너네가 얼굴을 비췄으면 찾아오지도 않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어머니를 뵙고 싶어요. 하지만 저희가 연락드릴 때. 그래. 너희가 연락할 때 그게 언제가 될지 누가 알겠니? 어머니, 저희를 믿어주세요. 꼭 연락드릴게요. 믿어? 지금까지 너희를 믿고 기다렸잖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머니,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니? 어머니, 저희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어려운 시기? 도대체 언제까지 어려운데?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때 꼭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조금 어려워서. 그때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동철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철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가 이럴 줄 몰랐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왜 이러시는지. 진정? 내가 왜 진정을 해?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어머니,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웃들이 다 들을 거예요. 듣든 말든 상관없어.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온 세상이 알아야 돼.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희도 사정이 있었다고요. 사정? 도대체 무슨 사정인데? 말해봐. 엄마한테 5천만 원이나 빌려가고 연락 한 통 없이 지내던 그 사정 말이야. 어머니, 그건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갚을게요. 갚는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너가 얼마나 엄마를 무시했는지 아니? 어머니, 절대 무시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연락을 못해? 엄마가 돈 달라고 했어? 아니지만 저희가 부끄러워서. 부끄러워? 너가 뭘 그렇게 부끄러워했는데 엄마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싫었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너 집 사자마자 연락 끊은 이유가 뭐야?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다 돼. 그동안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 어머니, 저희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뉘우친다고?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게 하고 이제 와서 뉘우친다고? 어머니, 저희가 큰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너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기나 해. 네.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마음만 아픈 게 아니야. 넌 엄마를 버렸어. 동철아.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속상해요. 속상해? 내가 얼마나 속이 탔는지 알아? 밤마다 너희 생각에 잠도 못 자고. 어머니, 저희도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어?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엄마 보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그게 아니라 저희가 경제적으로. 또 경제 얘기야? 돈이 그렇게 중요해?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사실이잖아. 너희한테는 돈이 엄마보다 중요했잖아.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도 이제 잘하겠다고요. 이제 와서? 왜? 양심의 가책이 들어? 어머니,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문 열어주지도 않고 숨어있던 게 반성이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다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뭘 어쩌겠다고. 어머니, 저희를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믿어? 내가 또 너희한테 속아야 돼? 어머니, 제발요.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 그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어머니,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요. 달라진다고?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야? 저희가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연락? 찾아온다고?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아? 어머니, 저희가 맹세할게요. 맹세? 내 맹세를 내가 또 믿어야 돼? 어머니,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뭘 어떻게 하긴. 그동안 해왔던 짓들 사과부터 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네, 어머니.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앞으로?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할 건데?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식사라도 대접할게요. 식사. 내가 지금 밥 먹자고 온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저희의 성의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성에 그동안 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으면서. 어머니, 저희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뉘우친다고 계속 말하지 마. 행동으로 보여줘. 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 너가 알아서 해. 어머니,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쉽지 않아. 너무 많이 다쳤어. 내 마음이.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해야 어머니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요? 달래? 내 마음을 달래? 너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 저희가 진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그동안은 뭐 했어? 또 말로만 그러지? 됐고, 너 집 살 때 빌려간 내 돈 5천만 원이나 내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동철이와 미경이는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어머니,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 동철이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언제 줄 수 있는데? 제 목소리에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저 3개월만 기다려주시면. 미경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3개월? 좋아. 3개월 후에 안 갚으면 이자 붙여서 받을 거야.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죄인처럼 보였죠. 그리고 앞으로 연락할 필요 없어. 돈 갚을 때 한 번만 연락해.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동철이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어요. 됐어. 난 이제 가볼게. 그렇게 말하고 저는 뒤돌아섰어요. 뒤에서 동철이와 미경이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발걸음을 재촉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어요. 난 잘못한 게 없어.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받겠다고 한 것뿐이야.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후련하기도 했죠.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운함이 조금은 해소된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 때 문득 이 집이 너무 크고 외롭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동철이가 자주 왔었는데 그 생각을 하자 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동철이의 어릴 적 모습, 결혼식 날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 냉담한 표정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노인정에 갔어요. 친구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있었지, 큰일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김영호 할아버지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동철이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겼던 일, 어제 찾아가서 있었던 일 모두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목이 메어 몇 번이나 말을 멈췄어요. 아이고, 그랬었구나.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가 있어. 박순자 씨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래, 세상에. 우리 자식들도 문제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다른 분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김영호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3개월 후에 돈 받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고요. 잘했어. 자식이라고 다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야. 누군가가 말했어요. 친구들의 위로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팠죠. 제 결정이 옳았는지 자꾸 의심이 들었어요. 이연심 씨,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박순자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렇게 됐다니 너무 서럽네요.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연심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권리를 찾은 거지. 김영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쓰리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너무 심했나요? 사진 속 남편은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오늘따라 쓸쓸해 보였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번 일을 통해 제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아요. 그동안 자식 생각에 제 삶을 잃어버렸던 것 같았거든요. 항상 동철이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인생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어요. 자식 때문에 울고 웃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려고 해요. 요가 교실도 다니고 그림 그리기도 배워볼 생각이에요. 물론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아프긴 해요.
밤에 잠들기 전 동철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아픔에 묶여 있지 않으려고 해요. 3개월 후에 동철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정말 돈을 갚으러 올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돈보다는 동철이의 진심 어린 사과가 듣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제 마음을 추스르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은 제 삶에 충실하고 싶어요. 그동안 미뤄둔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싶어요. 내일은 박순자 씨와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넓은 세상을 보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 같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정한 행복은 남이 아닌 제 안에 있다는 걸요. 동철이가 효도를 해줘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저를 위해 살아갈 거예요. 그게 결국 동철이를 위한 길이 될지도 모르겠네요.